자, 이어서 이제 반락을 해버린 뉴욕 증시, 과연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악재 정도 해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반락해버렸네요.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긴축 우려가 재부각됐고, 그 다음에 차익 매물에 의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7% 하락, 나스닥 1% 하락, S&P 500은 0.9%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테슬라가 3% 상승하면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3.5% 상승했습니다. GM과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3.5% 상승했고, 카지노 업체들 중에서는 MGM 리조트가 6.4% 상승, 윈 리조트가 4.8%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9만 6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가 19만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CME, 즉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6% 도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에 6%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3개월 동안에 하락했지만 하락 추세 확신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료, 그 다음에 휘발유, 주택 등에서 인플레 억제되고 있다는 확신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90%에 달해서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년 하반기, 즉 올해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가 시작되고 3개에서 4개 분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많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고 차익 매물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우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 현상이 좀 깊어졌다. 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87bp 정도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어진 거는 뭐 예전서부터 계속 이제 작년 초서부터 벌어졌잖아요.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나 조금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단기 금리인 2년 금리랑 그다음에 10년 만기 금리랑 폭이 그만큼 벌어져 있는 거는 역시 경기 침체의 확률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제 상장 기업 중에 66%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70%가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러는데,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평균인 79%, 그러니까 3년 평균 순이익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봐가지고는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년 평균 정도는 한 4.5%, 4.6%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순이익이.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전문가께서는 올해 하반기 가서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을 조금 더 잘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서 뭐 MGM 리조트, 윈 리조트, 리조트들의 이런 실적은 좀 잘 나오는 거 봐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효과는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두 업체 다 이제 카지노 업체인데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 효과가 뭐 재부각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뭐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에 의해서 뭐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경제 지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하회한 거는 상회했죠. 상회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호재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의 시장을 지배한 것은 결국에는 뭐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해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고용에 대한 거는 좀 한시름 낮지만은 여전히 높아요. 아니 여전히 지금 청구 건수는 낮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재부각되고 있는 거는 어제 좀 지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9월까지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리고 JP모건 CEO의 발언, 결국에는 기준금리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5.1% 나와 있는데 기준금리가 그거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큰 그림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들로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언 얘기들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싹 다 안 좋은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쪽에서 올해 기준금리가 6%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연준에서는 5% 초반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고용 지표가 지금 너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배팅하는 확률이 지금 이만큼 이런 쪽에도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지금 어제도 이제 시장을 이 뉴스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저도 보고 어제 체크 포인트로는 안 가져놨는데 이게 오늘 이제 갑자기 또 더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역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동결해놨다가 결국에는 안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다시 올려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그러니까 FOMC 이후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와 관련해서 확신까지 갈 길이 멀다. 역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 요즘 보면은 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최종 금리 쪽을 금리가 얼만큼 올라가냐, 뭐 6% 가냐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금리 상태가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 최대 몇 년까지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동결은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3월이든 5월이든 올려놓고 이제 동결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정책 효과를 좀 봐야 돼요.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뭐 빠르면은 6개월, 길면은 1년까지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결해 놓고 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안 떨어진다면은 뭐 3에서 뭐 4%, 뭐 4에서 5%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올려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을 때 장기간의 저금리를 경험했을 때 연준에서는 오히려 그때 오히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거 연준이 원하는 방향만큼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계속적인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이 왔다.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장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동결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 봐가면서 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 좀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건 또 경기 침체 확률이 또 90%에 달한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걸 보고서 90%까지 다른 겁니까? 일단은 뭐 경기 침체 확률이 아직까지도 지금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동결이 될 것이지만 상당 기간 이제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면서 경제에 영향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어떻게 본다면 고용 지표도 좋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세계 얘기들을 보니까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최종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악재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이걸 좀 계속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불거져 나왔으면 이거는 이제 반영을 안 했죠. 이제 앞으로 저는 반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시장이 연준은 안 하겠다고 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꺾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인플레이션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는 하반기까지는 동결해놨다가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즉 지표 보고 아니면은 다시 재인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잘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올해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잘 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 움직임들 보면은
호실적 냈던 종목들이 잘 가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11개 업종이 전부 다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어요. 네. 이제 살아남는 종목들도 점점 슬림화되고 압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오늘은 3% 상승했지만 차트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테슬라 차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더 이상의 상승세는 뭐 그렇다고 바로 급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고 있지만은 더 이상의 상승세도 급격한 상승세도 나오기도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 지수 조정이 다음 주 14일 화요일에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6.2%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0.5%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CPI가 결국에는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께서는 계속해서 CPI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떨까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오션 만기일 달 넘어갔지만은 어제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를 조금 했고 그러면서 좀 시장 돌아섰지만은 다시 어떻게 본다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주로 주말 리스크도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 역시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 CPI까지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좀 관망하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CPI 이후를 우리가 또 계획을 해봐야 될 그런 또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원재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